그 세척제 유통 그리고 사용 과정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번에 그 사건 터지고 나서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서 노동부에 부정산업과 대응 R&D MSDS 자료, 그 다음에 세척제 분석한 거 자료 이런 걸 요청을 좀 했고요. 그걸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벌써 한 4, 5년? 3, 4년 정도 그 톡시프리라고 하는 그 화학물질 제품 유통되는 제품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상에 나타난 세척제 분석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케미칼 제품부터 보면요. 유성 케미칼이 이제 두성산업하고 대응 R&D 두 군데에 이제 세척제를 납품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요건 이제 두성산업 겁니다. MSDS 정보는 위에 보시면 1,2-디클로로에틸렌이라고 하는, 이게 조금 괜찮다, 뭐 이렇게 언론에도 나온 거죠. 요거를 이제 MSDS 상으로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 제품을 분석해 봤더니, 클로로포름, 요번에 문제가 됐던, 그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78% 정도가, 거의 한 80%가 있는 걸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가짜 MSDS가 이제 제공된 거죠. 그리고 1,2-디클로로에틸렌이라고 하는 요 MSDS 상에 있는 거는 검출을 했더니 또 불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러든 저러든 다 허위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대응 R&D에 사용된 제품도 MSDS 상에는 이제 카르보네이트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있다. 이것도 조금 이제 기존 이제 그 클로로폼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역시나 실제 세척제 성분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했더니 클로로포름이 거의 뭐 한 30% 사이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MSDS상의 70% 정도라고 한 거는 한 40% 정도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세척제 제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 함유량이나 뭐 성분하고 MSDS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문점이 들어요. 실제 이제 MSDS상을 그렇게 해놓고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걸 이걸 왜 세척제에 사용했을까? 간독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국소백이나 밀폐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CNC 같은 뭐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클로린 세척에 사용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도대체가 왜 표시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왜 거짓으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도대체 왜 그 위험한 물질을 실제 집어넣어서 쓰면서 MSDS 상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했을까? 유럽에 리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노 데이터 노 마켓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화평법을 만들게 된 모델인데요.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화평법을 만들게 된 유럽의 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클로로포름의 유해성과 용도를 한번 봤더니 간독성뿐만 아니라 보시면 바와 같이 발암성, 생식독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표시가 안 되죠. 산업적 용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도 연구 개발이나 실험실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방주의 문구 같은 경우, 이게 소비자는 용도는 아예 없고, 예방주의 문구는 이제 노출되면 위험하다, 먼지, 흉, 가스 이런 등으로 호흡기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엄격한 주의 문구가 있다. 유럽의 리치 제도에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도대체
유성 케미칼이라고 하는 데서도 왜 이렇게 세척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MSDS를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을까? 추측컨대 우리나라 이제 화평법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유독물질을 인허가 받아야 돼요. 네? 그 화평법이 그러니까 아까 리치 제도가 들어와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이 이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노데이터 도마켓을 지금 다 실현을 못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화평법을 만들어서 현재 화평법에는 유독물질을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클로로포름이 그거에 해당됐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추측권 때는 아예 이제 그 인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빼버린 거죠, 아예. 네. 그걸 쓰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아예 그냥 인허가 절차를 뺀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아마 뭐 조사를 통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뭐 사람과환경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공동 개발을 해서 이 톡시프리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요. 그래서 뭐 건설 현장, 그다음에 금속노조 경주지부하고 사업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제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톡시프리의 현재까지의 제품 현황, 등록된 제품 41,630개예요. 성분으로는 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 성분으로는 5,425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분석 데이터가 돼 있어요. 그걸로 보시면 전체 4만 개의 제품 중에 세정제를 이번 사건 때문에 찾아봤더니 3,140개 정도, 7.5% 정도 되더라. 그리고 이 세척제, 세정제 제품 현황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2013년도부터 막 제품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세척제가. 이거 왜 그런가 뒤에 보시면 아시는데요. 법 규제가 막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제품, 세척제, 세정제 제품 유형을 보면 수용성, 그 다음에 솔벤트,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40% 정도가 솔벤트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톡시프리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클로로포름이 발견된 제품이 있는지, 그러니까 함유된 제품이 있는지 세척제 중에. 그랬더니 두 군데는 3개 제품이 검색이 됐는데 그 4만 개 중에, 그러니까 3천 몇 개죠 지금? 3,140개의 제품 중에 3개 제품에서 클로로포름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성분이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MSDS 사항입니다. 이걸 다 뭐 분석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염화 메틸렌, 그 다음에 이 삼성 정밀화학에서 만든 제품에는 들어가 있긴 한데 엄청 적죠? 요거는 이제 이 분석학형으로 불순물이라고 합니다. 불순물. 그러니까 제작 과정에서 불순물로 함유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일부러 넣은 건 아니죠. 근데 마지막 하나 이 KRC85라고 하는 캐피온에서 만든 제품에는 50%가 있더라. 50%가 들어가 있다라고 당당히 밝힌 거죠. 이 톡시프리에서 그럼 유성 케미칼 거는 없는가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제조사명으로 등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유성이라고 해서 YS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YS로 이 유성 케미칼계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영업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클로로포름으로 의심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유성 케미칼 대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트리클로로메탄, 이게 이제 클로로포름인데 각 원료의 비율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이어서 정확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요거겠죠? 영업비밀? 두성 쪽에서 몇 차례 시제품을 보내 테스트를 했는데 세척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요거 비율을 조금씩 더 높이게 됐고 이런 내용을 구두로 두성 쪽에 전달했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면피하려고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된 거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한 40%에 해당되는 솔벤트 베이스를 하는 세척제,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물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화학물질이? 23종의 중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좀 선정을 한 건데, 1번부터 23번까지. 이렇게 보시면, 요 이렇게 좀 색깔이 있는 게 규제 물질입니다. 관리 대상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규제 물질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쓰이고 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1,2 디클로로에틸렌이라고 하는 좀 괜찮다라고 하는 건 유해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제 EPA라고 하는 환경청에서, 미국 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다이메탈 카보네이트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23종의 중요 화학 제품의 현황을 보면은 이 트리클로로메탄이라고 하는 포름이 들어가 있는 게 10년간 한 개 제품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 톡시프리아 내에 있는 현황을 보면요. 이거는 MS87이라고 하는 세척제를 만든 회사의 한 제품을 2012년도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쫙 표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1브로모프로판이 2014년대 1,2 디클로로프로판으로 바뀌고 2014년대 1,3 디클로로프로판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 브로모프로판이 관리 대상 물질이 됐어. 그러면 조금 더 괜찮은 물질 1,2, 그 다음 조금 더 1,3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되면 그거보다 조금 괜찮다고 하는 물질이 개발이 돼서 그거를 넣은 세척제가 연달아서 계속돼서 현재는 수용성 세척제의 전환으로 가고 있다. 좋은 방향이죠? 좋은 방향인 것 같나요? 네. 조금 위험하니까 다른 물질을 쓴다, 이렇게 돼 왔다는 거예요. 세척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금방 설명드렸듯이 2013년도 특별관리 대상 물질이 됐어요. 세척제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2019년, 2021년까지. 그래서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은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떨어질 때가, 이 물질별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그 물질이 특별관리 대상 물질, 관리 대상 물질을 지정이 되면 이 세척제 시장에서는 그걸 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대체 물질을 사용할 것인. 근데 지금에 이제 와서는 다 줄어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체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 물질이 계속 바뀌니까 아니면 요번처럼 속이고 그냥 MS 시장에서는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런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회사의 안내 이 도표인데요. 보시면 위에 화학물질 관리법 규제에 제외되는 세정제를 원하는가? 네? 사용자한테 위에 위험물 관리법 규제 대상에 제외되는가? Yes, No. 적절한 증발수도로 경제성이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뭘로 따지냐면 타사 제품 세정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규제를 피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은 이게 유성 케미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장이 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독 사고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로 되어 있다. 세척제 시장에서 유혹이 더 커진다는 거죠. 성분을 속이려고 하는 유혹이. 그만큼 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번 사고 안 터졌으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해결책은 시장에서의 화학물질이 진입하기 전에 용도 결정을 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리치 화평법이 있고 현장에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산안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안법이 또 MSDS 사전심사제도도 통과돼서 1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유럽 화학물질청에 이제 클로로포르 세척제를 사용해도 되는가? 등록 정보에 따른 세척 작업의 작업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유럽 리치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해성, 발암성 물질 다 표시하고 세척제 용도로 쓰이면 안 되고 노출에 대한 평가를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 등록 정보에 의하면 트리클로로메탄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전문 사용용, 소비자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고 있어요. 세척제 용도가 없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실험용, 연구, 개발용 그렇게만 쓰이고 있다. 그리고 유럽 등록 정보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발암성 등의 유해성이 심각한 걸로 표시가 되고 있고 등록 서류에 이런 주의 문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밀폐 또는 환기 장치가 필수로 해서 증기 또는 스프레이를 마시지 말고
실에 떠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사용하시오라고,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이런 국소배기 장치, 제대로 된 환기를 할 수 있는 국소배기 장치를 써라 라고 하는 주의나 문구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등록 정보를 보면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낮은 물질, 요번에 우리 거기서도 나온 에틸렌, 그 다음에 카르보네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물질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안전하다라고 하고 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그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1, 2 디크로로 에틸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있어요. 네. 현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추신경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리치 등록 정보를 통해서 만난 질문을 보면은 유럽에서 세척제로 사용하지 않는 클로로폼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세척제로 사용되고 있는가? 밀폐나 환기를 전제로 세척제 사용을 요구하는 유럽에서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디클로로메탄이나 트리클로로에틸렌, TC라고 하는 기존 강력한 세척제 대신하여 등장하는 물질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안전한가? 오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안은 피할 수 있다. 책임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조사와 사용자 서로 간에 자기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잘못됐다라고 진실 공방으로 하선 안 되고 그걸 벗어나서 공급자와 사용자 각 책임을 지어주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풍법으로 우리는 이미 물질 등록이 시작된 나라예요. 지금 좀 이제 이제 첫 번째 단계이긴 하지만 다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화학물질 제조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 근데 실제 화평법에는 제조자와 관련된 이 등록을 해야 되니까 유해성 평가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요건 좀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현장에 다 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 근데 아예 사용자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아예 언급이 없어요. 화평법에는. 당시 화평법을 만들 때는 하위 사용자, 그러니까 공장에서의 사용자, 사업주부터 시작해서 그 하위 사용자,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환경부 관리 검토가 없다는 이유로 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이제 산안법상에서 그걸 메울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 이런 걸 더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해야 될 제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평법이 이제 계속 정착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공급자와 사용자 책임에 대한 명확한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 법제도가 다 정착을 되려면. 그래서 당장 필요한 거는 안전이 확인된 용도로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세척제로만 보면 세척제 용도의 안전 요건을 빨리 제시를 해서 정부가 그래서 밑에 이제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요런 그 물질들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 밀폐 또는 효과적인 국소배기 장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요런 밀폐나 국소배기 장치를 통해 노출물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고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 세척제 유해성 확인하고 그에 따른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 디크로로에틸렌 좀 괜찮다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요럴 때 그래도 밀폐와 국소배기 장치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으니까 이미.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예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한 좀 괜찮다고 하는 다이메틸 카르보네이트라고 하는 유해성도 낮은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선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산업법상의 MSD에서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요게 오늘 노동부에서도 오셨는데 기존에 한번 토론을 했었거든요. 이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그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서 만들 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강은미 의원실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 현행 과태료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허위 거짓 정보 제공했을 때 요거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으로 하는 그런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척제 중독을 없애기 위한 전환을 아까 회사의 그런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규제를 막 피해가는 식. 그런 게 아니라 밀폐나 국소배기를 엄격한 사용 조건으로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갖추고 있다면 모든 세척제 사용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 조건이 필요 없는 세척제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조금 길어졌는데요. 추위 변화 아까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수용성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이 수용성 비솔벤트 세척제로 전환하는 걸 좀 가속해야 되는데 초음파 세척기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비솔벤트로 하면은 세척 기능이 좀 이게 효능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걸 막 쓰는 건데 비솔벤트 세척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초음파 세척기와 같은 대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완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사인을 주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